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자전거를 가지고 기차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자전거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가는 코스는 매년 이맘때쯤 되면 꼭 한 번씩은 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전거 코스입니다. 주말에는 지하철 가장 앞칸과 뒷칸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노선별로 자전거 탑승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 속 내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출발지는 용산역입니다. 용산역은 자전거로 여행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중요한 역이기도 한데요. 춘천으로 가는 경춘선과 ITX 청춘열차가 모두 이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자전거는 꼭 계단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오랜만에 접이식 미니벨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기름칠도 하고 이곳저곳 손도 좀 봐줬고요. 오늘 자전거 여행하시는 다른 분들도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용산역에선 경춘선 전철과 ITX 청춘열차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일 앞칸과 제일 뒷칸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ITX 청춘열차를 미리 예매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ITX 청춘열차를 예매하실 때 자전거석을 별도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앱에서 조회를 하시면 위에 선택란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전거석을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ITX 청춘열차에 자전거를 실으시려면 반드시 자전거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전거석은 1호차와 8호차에 각각 4자리씩 있는데요. 저는 오늘 8호칸을 예매했고요. 자전거석을 예매하시면 이렇게 별도의 자전거 전용 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아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자전거가 눈앞에 보이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차창 밖으로 오늘 제가 갈 자전거 길이 먼저 보이는데요. 오늘 저는 춘천역에서 출발해서 대성역까지 약 52km를 달릴 예정입니다. 노선 주변에 자전거로 같이 볼 수 있는 명소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의 장점은 중간중간에 역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체력에 맞춰서 언제든지 지하철이나 ITX 청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춘천은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속하는데요. 서울에서 전철로 올 수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한데요. 춘천역 광장에는 자전거 대여소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우선 본격적인 라이딩에 앞서서 춘천의 상징과도 같은 곳에 먼저 들러보겠습니다. 자전거길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 앞에 너무도 유명한 소양강 처녀상이 있네요. 춘천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소양강 처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녀상 왼쪽에 가운데에 보시면 커다란 쏘가리상이 있는데요. 소양강에 쏘가리가 잘 잡히는지 아주 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소양강을 따라서 쭉 자전거 길이 이어지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길을 따라갔다 보면 다양한 기념비들이 있는데요. 6.25 참전용사 기념비도 새로 단장을 했네요. 과거 6.25 전쟁 때 춘천이 상당한 격전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여행하기 가장 좋은 도시를 춘천을 꼽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춘천은 아주 관리가 잘 되고 포장도 잘 된 그런 자전거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동그란 조형물이 있는 다리를 건너면 춘천 중도로 가게 됩니다. 중도에는 레고랜드가 있고요. 소양강을 따라 쭉 가다 보니까 못 보던 새로운 명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춘천 문화광장 숲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창 공사 중일 때 왔었는데
이제 완전히 오픈을 했네요. 이렇게 소양강을 바라보면서 크게 한 바퀴 도는 스카이워크입니다. 아래쪽에는 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춘천은 자전거 여행을 하면 이렇게 곳곳에 숨은 명소들을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 앞에 레고랜드가 보이네요. 날씨가 좋아서인지 많은 분들이 산책을 나오셨더라고요. 이런 구간을 갈 때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 아이들이나 강아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415-248이라는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새로 오픈한 도심 속 출렁다리인데요. 총 길이가 248m라고 하네요. 출렁다리 입구가 자전거 도로와 붙어 있어서 자전거 타고 여행하시다가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양강과 공지천을 가로지르는데요. 주변에 막힌 게 없어서 아주 시원한 풍광을 자랑합니다. 출렁다리 바로 옆에는 이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이 있는데요.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로 파병을 했던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관입니다. 내부에는 당시 군인들의 복장과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지천 다리를 지나 의하모 물레길로 이어집니다. 의하모 물레길은 춘천을 대표하는 산책로이자 자전거 도로인데요.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쁜 공원을 지나면 이렇게 잘 가꾸어진 데크길이 나타나는데요. 의하모 주변을 모두 감싸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쳐다봤더니 저렇게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 정도면 취미생활의 끝판왕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의하모 물레길의 장점은 아름다운 의하모를 바라보며 달릴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사실 데크길이 자전거를 달리기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우선 자전거 바퀴에 소음이 많이 나고요. 일반 포장도로에 비해서 구름성이 좋지 않아서 조금 힘이 더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운행 시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달릴 맛이 났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쉼터도 잘 되어 있고요. 춘천의 별명이 호반의 도시인데요. 그 이름답게 곳곳에 호수와 물레길이 아주 멋집니다. 이곳은 사막산 케이블카 승차장인데요. 이 케이블카는 의하모를 가로질러서 사막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아주 멋진 케이블카입니다. 승차장이 자전거 도로랑 바로 붙어 있는 점도 좋았고요. 사막산 케이블카는 의하모를 가로질러 갑니다. 의하모를 지나면 사막산 정상으로 이어지고요. 사막산 정상은 예전에 등산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높이는 그리 높지 않지만 굉장히 가팔라서 올라오기 쉽지 않은 산이었는데요. 이렇게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사막산 케이블카 정상에 올라오시면 놓치면 안 되는 명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승차장 뒤쪽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데크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데크길 끝에는 아주 멋진 스카이워크가 있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정말 일품입니다. 바닥도 유리라서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케이블카를 지나 물레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춘천 물레길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멋진 자전거 길 중 한 곳입니다. 다만 길이가 상당히 긴 편이라서 걸어서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렇게 자전거로 여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가면 의하모 스카이워크가 나오는데요. 규모는 작고 아담하지만 이곳도 꽤 멋진 경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하모수 한가운데까지 이어지는 유리로 된 스카이워크인데요. 360도 전망이 튀어 있어서 아주 시원했습니다.
이곳에 오시려면 자전거로 오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 의암호 스카이워크를 지나면 이제 춘천의 끝부분에 다다른 겁니다. 예전에 이 구간의 노면이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은 아주 말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바로 옆에 인어상이 있더라고요. 이곳 의암호에 인어와 관련된 전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춘천에는 낙석을 방지하는 피암 터널들이 있는데요. 그 옆으로 달리는 자전거 길이 꽤 멋집니다. 정말 이국적이죠? 왼쪽에는 깎아지른 절벽이고 오른쪽엔 푸른 의암호가 있는데요.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코스죠? 두 번째 피암 터널을 지나면 이제 춘천의 끝자락입니다. 만약 춘천만 여행하고 싶으신다면 이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계속 달려갈 겁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바로 의암댐입니다. 의암댐은 춘천의 관문가도 같은 곳인데요. 최근에 비가 안 와서인지 물이 꽤 말라 있네요. 의암댐을 지나면 이제 길은 북한강 자전거길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북한강 자전거길은 이름 그대로 북한강의 아름다운 강변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길인데요. 전국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코스입니다. 저도 매년 이맘때쯤엔 꼭 한 번씩은 달리는 코스이기도 하고요. 이 자전거 코스를 달릴 때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과 반대로 서울에서 춘천으로 오는 방향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이 내리막길이 많아서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간다면 약 130km 정도의 장거리가 되는데요. 개인 체력에 맞춰 중간중간 전철역으로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북한강 자전거길은 북한강을 바로 지척에 두고 달리기 때문에 정말 눈이 시원합니다. 의암댐을 지나 조금 가다 보면 놓치기 아까운 명소가 한 곳 더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에서 샛길로 등선폭포로 가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등선폭포는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코스인데요. 입구를 지나면 마치 신비로운 계곡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작은 아치형 문을 지나면 마치 신성계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것 같은 좁디 좁은 계곡에 멋진 절경이 펼쳐집니다. 입구에서 약 100m 정도 가시면 아름다운 폭포가 나타나는데요. 사막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은 정말 차갑고 맑습니다. 이 폭포가 바로 등선폭포입니다. 이름 그대로 신선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폭포인데요. 모르고 지나쳤으면 정말 아쉬울 뻔했죠? 등선폭포를 지나 북한강 자전거길이 쭉 뻗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다리가 바로 강촌대교입니다. 이쯤 오니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시는 차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전거 여행의 장점은 교통체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겠죠? 다리를 걸으면 옛날 강촌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레일바이크 승차장으로 이용 중이고요. 옛날 강촌역 아래에 있는 터널을 들어가면 멋진 벽화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올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네요. 강촌역 일대는 예전에는 대학생 MT의 성지로 꽤 발달했었는데요. 지금은 상권이 많이 죽은 상태입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여기에서 막국수를 먹었는데요. 먹다 보니 식욕이 땡겨서 닭갈비도 주문해서 먹었네요.
결국 강촌의 유명한 음식은 다 먹은 셈이 되네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북한강 자전거 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포장이 안 된 도로도 곳곳에 섞여 있어서 달릴 때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옛날 강촌역 아래에 보면 희한한 구조물이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없어진 강촌 출렁다리 터입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거대한 교각만 남아있는데요. 그 교각과 교각 사이를 출렁다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강촌역에서 내려 이 출렁다리를 지나 건너편에 있는 MT촌으로 갔다고 하네요. 지금은 마을 뒤편에 이렇게 새로운 출렁다리가 생겼는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이 출렁다리도 한번 보시면 좋겠죠? 강촌역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북한강이 이어지는데요. 드넓게 펼쳐진 억새밭이 꽤 인상적입니다. 강촌역을 지나면 백양리역까지는 금방인데요. 경춘선 전철도 쓰기 때문에 혹시 체력이 문제가 되신다면 이곳에서 점프를 해도 좋겠네요. 특이하게 가로등에 풍차가 달려 있는데요. 아마도 저걸로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충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양역은 규모가 꽤 큰데요. 백양역 뒤편에는 지금은 폐쇄된 구 백양역이 있는데요. 옛날 철로와 역사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당시 사용하던 난로와 여러가지 집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당시 영무원들이 사용하던 방과 집기들도 그대로 있고요. 백양역을 지나면 새로 포장된 자전거 도로로 이어지는데요. 작년에 왔을 때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 이렇게 말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저 앞에 보이는 오래된 철교는 지금은 레일바이크 철로로 이용 중입니다. 가평에 있는 김유정역에서 출발하는 레일바이크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이제 횡단보도를 지나 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 언덕을 올라가면 드디어 강원도에서 경기도 가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평으로 넘어가는 다리에는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구분이 돼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건넜던 다리 이름이 경강교네요. 저는 인증센터에서 인증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인데요. 이곳 경강교 인증센터는 들려봤습니다. 바로 옆에는 자라섬이 있는데요. 자라섬에는 오토캠핑장도 있고 이화원이라는 화원도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라섬에 도착하니 서울에서 올라오는 라이더들이 점점 많아지네요. 이분들은 반대로 춘천에서 지하철이나 ITX를 타시고 복귀하실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약 2km 전체가 태양열 전지판으로 덮여 있는데요. 약한 오르막이 약 2km 정도 가까이 길기 때문에 꽤 힘든 구간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늘이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언덕만 넘어가면 힘든 구간은 다 끝납니다. 이 터널은 색현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말에 내부 조명 공사가 끝나서 아주 쾌적해졌습니다. 보통 자전거 도로에 이런 터널이 나오면 꽤 반가운데요. 내부가 아주 시원해서 여름에는 마치 에어컨 터널 같은 기분이 듭니다. 색현터널 내부에는 색색의 조명들이 들어가서 더 예쁜데요. 터널을 나오면 이끼로 가득한 벽이 둘러싸고 있는 코스로 이어집니다. 제가 촬영을 갔을 때는 운 좋게도 벚꽃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요. 덕분에 마지막 벚꽃 라이딩을 했네요.
이곳은 상천 벚꽃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벚꽃길을 아무도 없이 혼자 달릴 수 있다는 건 꽤나 행운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쉼터도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아름다운 벚꽃길 주변엔 전원주택들도 많았는데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 나무다리를 지나면 경기도 청평으로 이어집니다. 청평에는 조종천이라는 아름다운 벚꽃길이 유명한데요. 특히 조종천에 있는 벚나무들은 수령이 오래돼서 꽃망울이 아주 탐스럽고 아주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 근처에 큰 수해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벚나무는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자전거를 멈추고 앞에 풍경을 바라봤는데요. 보기만 해도 힐링되네요. 제가 매년 이맘때 이 코스를 라이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조종천 벚꽃길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종천을 지나면 바로 청평역입니다. 춘천역에서 여기까지는 약 43km이고요. 만약 쉬지 않고 달린다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청평 시내를 지나서 다시 자전거길이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도로를 달린다고 보면 되는데요. 도로폭이 조금 좁아지고 노면 상태도 고르지 않은 곳이 있어서 조금 유의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임시다리는 비가 올 때는 통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보이시더라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넓은 들판은 드론 연습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왼쪽에 난간이 핑크색으로 칠해진 거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제 대성리 국민관광지에 도착했습니다. 북한강변을 따라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는데요. 피크닉 나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드디어 오늘의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대성리역인데요. 북한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역은 대성리역이 마지막이고 대성리역을 지나면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춘천역에서 여기까지는 휴식 시간을 빼고 약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대성리역에선 ITX 청춘열차는 서지 않고 경춘선만 정차합니다. 2바퀴로 달릴 수 있는 자유와 주변의 다양한 명소들이 저를 매년 이곳으로 다시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요새 라이딩하기 정말 좋은 계절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자전거 여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행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